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K-팝 데몬 헌터스를 보면 걸그룹인 주인공들이 공연 전에 라면 시간이야 라고 말하면서 라면을 먹는 장면이 나오죠. 라면은 긴장과 피로를 풀어주는 음식이자 휴식하면 떠오르는 상징적인 음식이 되는데요. 영국 옥스퍼드대 영어 사전에도 이제는 라멘이 아니라 라면이 등재가 됐고요. 인천공항 항공사 라운지에는 라면 도서관도 생겼다고 합니다. 1963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라면이 출시된 후 63년이 지난 지금 시중에는 600여 종의 라면이 팔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내 1호 라면 평론가 지영준 씨를 만납니다. 교사였던 지영준 씨는 라면을 너무 좋아해서 13년 동안 4천여 종의 라면을 맛보고 SNS에 라면을 소개하다가 교사 일도 그만두고 라면 평론가의 길을 걷게 됐다고 하는데요. 라면 평론가 지영준 씨 지금 만나봅니다. 네, 국내 유일, 국내 1호 라면 평론가 지영준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많은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라면 평론가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 라면 평론가라는 게 이제 처음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네. 이 타이틀은 누가 붙여주셨나요 혹시? 저는 제가 직접 붙인 거고요. 네. 이 옆나라 일본에는 라면 평론가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예. 근데 한국에는 한국 사람들이 소울푸드로 이렇게 라면을 많이 즐기는데도 전문적으로 라면을 소개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아쉬워서 제가 라면 평론가로 활동하고 네. 있습니다. 셀프 장명을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음악 평론가는 노래를 많이 들어야 되고, 그렇죠. 네. 또 뭐 문학 평론가는 책 많이 읽어야 되잖아요. 네. 라면 평론가는 라면 얼마나 드실까요? 저는 한 일주일 기준으로 네. 10개에서 15개의 라면을 맛보고 또 그중에서 가능하면 한 5개 이상은 소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루에 2개를 드신다는 얘기인데 2끼를? 네, 2끼를 먹을 때도 있고요. 한 끼에 2개를 먹을 때도 있고요. 네, 하루에 한 3개를 먹을 때도 야, 있고요. 아무리 좋아해도 그 정도면 저는 물릴 것 같은데 네. 괜찮으세요? 네, 괜찮고요. 네. 또 제가 똑같은 라면만 먹는 게 아니라 제 네. 기분에 따라서 원하는 라면들 먹기도 하고 예. 또 연구하는 라면들 먹기도 해서 아, 이제 뭔가 질리거나 그런 건 전혀 없이 매번 너무 맛있습니다. 건강은 괜찮으실까요? 건강. 사실 제가 건강을 13년 동안 걱정이 없었다가 최근 들어서 네. 제가 외부 활동이 많아지다 보니까 운동할 시간이 좀 적어져서 좀 살이 찌고 있어서 그게 오히려 좀 걱정입니다. 라면 때문이 아니라 운동을 못해서 그런 네, 것이다. 제가 지금까지는 한 번도 그런 걱정이 없었는데 네. 운동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살 뺄 때 첫 번째로 끊어야 할 음식 중에서 라면이 들어가거든요. 맞습니다. 좋아하는 라면을 드시기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셔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하루에 2개 꼴의 라면을 드신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먹어본 라면은 몇 종류 정도나 될까요? 제가 다 세보진 못했는데요. 그래도 약간 추정을 해보자면 한 4천 종류 이상의 라면을 먹어봤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와, 4천 종류.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라면이 있을까요? 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소개한 라면이 한 2,200여 종 이상인데 매년 300여 종의 라면이 출시가 됐다가 또 사라집니다. 라면의 소비 기한이 6개월인데요. 6개월 내에 라면이 안 팔리면 그 라면들은 거의 다 사라져요. 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존재조차 모르는 라면들도 다 드셔보신 네, 거죠. 거의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라면에 대해서 다 소개를 하고 평론을 하시는 분이니까 아마 국내 라면 회사에서 라면을 거의 대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13년간 라면을 평점을 매겨서 소개하면서 라면 회사의 광고나 협찬은 전혀 받지 않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면 회사에서 연락이 올 때가 있는데 네. 저는 그럴 땐 좀 정중히 거절하고 예. 제가 직접 구입해서 먹어보겠다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내돈내산이군요. 네, 그래야지. 왜냐하면 제가 평점을 매겨서 소개하는 것은 네. 누군가한테 사도 된다라는 추천의 의미인데 그걸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고 한다면 네. 저는 평론가로서 이 이름을 걸고 활동은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유혹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우리라면 조금만 더 좋게 소개해줘? 예, 살짝 표 안 나게 어떻게 좀 해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쵸? 라면 업계에서는 전 좀 괴짜로 좀 여겨지는 것 같아요. 그 사람 말 안 통해. 네, 고지식하다고 좀 유명한 것 같습니다. 어유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신뢰가 확 갑니다. 네. 맞습니다. 라면 평론가로 본격적으로 활동하신 게 지금 얼마나 되시죠? 제가 10년간 라면 매니아로 활동하다가 네. 우리나라에 이제 어떻게 보면 직업적으로
전문적으로 라면을 소개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아쉬워서 직장에 퇴사하고 2023년부터 제가 라면 평론가로 활동하기 시작해서 네네. 현재 3년 차 활동 중입니다. 초등학교 교사셨다면서요? 네, 제가 5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이렇게 재직을 했었고요. 야, 그 임용고시도 되게 어려운데. 네. 어려웠지만 또 제가 적성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과정도 또 교사로서 재직하는 과정에서도 네. 좀 되게 기뻤고 좀 행복하게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소중한 선생님 자리를 그냥 그만두셨단 말이에요. 2023년에. 네. 예. 아니 안정적인 직장이고 제 생각에는 뭐 평론이라는 게 이게 틈날 때 하면 되니까 네. 교사도 하면서 같이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굳이 왜 그만두셨는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저는 취미가 아니라 이걸 뭔가 인생을 걸고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활동하는 것도 의미가 있긴 하지만 저는 이제 평일에도 방학이 아닌 때도 우리나라의 라면 문화와 산업 발전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뭔가 좀 노력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제가 그 역할을 해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야, 라면에 인생을 걸었네요. 네, 한번 걸었습니다. 이 본격적으로 내가 라면 평론가로 활동하기로 하고 이제 어떤 일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저를 이제 라면 평론가로서 인정해주기보다는 라면 매니아로서 인정해주는 분들이 많아서 네. 섭외 같은 게 거의 잘 안 됐었습니다. 아. 근데 저는 광고 협찬도 안 받았기 때문에 네네. 수입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랬을 것 아르바이트를 같아요. 하면서 버티고 예. 버티다가 제가 이제 책 집필한 게 좀 잘 되고 네. 또 방송 출연한 것들이 계속 좀 흥행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아르바이트 없이 라면 평론가 일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생업이 되십니까? 교사 때만큼은 벌지 못하지만 그래도 계속 이제 불러주시는 곳이 늘어나고 있어서 예. 희망을 가지고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라면 평론가 하면 뭐 아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라면 공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는 제가 이제 사람들이 아는 것만으로 평론가로 활동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라면의 역사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네. 기업들도 가지지 않은 그리고 기록되지 않은 역사를 찾기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기록되지 않은 역사들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옛날 라면 봉지 속에 있었던 자료들 예. 그리고 옛날 잡지 속 광고들 신문 기사 속에 작게 나와 있는 소개들 네. 그런 것들을 다 찾아서 연구를 했고 예. 라면 회사들도 이 라면 봉지 앞부분의 디자인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뒷부분의 정보가 생각보다 없어요. 뒤에 보면은 무슨 네. 영양소라든가 네. 뭐 이런 것들이 쭉 열량이라든가 뭐 이런 거 그리고 조리 방법 이런 것들 네. 나와 있죠. 거의 뒷면에 보면요. 네네. 지금 오늘 라면 많이 갖고 오셨어요. 옛날에 어떤 원료로 만들어졌는지가 이제 나와 있고 네. 또 그 안에 그 라면이 어디서 생산됐는지 공장의 주소들도 다 나와 있거든요. 아, 그런 것도 있겠네요. 근데 생각보다 그런 것들이 되게 귀한 자료인데 라면 회사들도 어떤 어려운 사정이 생기고 나면 그런 자료들을 유실하거나 네. 기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 제가 그런 걸 바탕으로 자료를 얻어서 실제로 거기를 찾아가 보고 인터뷰를 하고 회사와 그 자료가 실제 맞는지도 검증해보는 과정도 해서 제가 책을 냈더니 그게 큰 호평을 받아서 지금 많은 곳에서 예.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책이 라면의 역사? 네, 라면의 역사라는 책입니다. 책을 라면의 역사를 집대성한 책을 내셨어요. 그래서 예, 예. 지금 현재 일본에서도 번역이 돼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요. 네, 네. 지금 러시아에서도 이제 곧 출간이 돼서 한국으로 이제 보내주실 예정입니다. 야, 그동안에 이제 그 모으셨던 그 라면들의 생생한 사진 자료부터 시작해서 예, 제대로 이 역사를 집대성하셨네요. 아직 우리나라의 라면 학과라든가 라면 관련 논문이라든가 이런 거 찾아보기가 어렵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요번에 이제 편입을 해서 제가 원래는 교육학과 전공인데 식품학과로 지금 편입을 해서 공부를 하고 대학원 진학 나중에 말씀하신 대로 네. 석사 박사를 한번 도전해 보려고 야, 준비하고 우리나라 있습니다. 라면학과가 생기면 이제 교수로 임용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라면이 처음 나온 게 1963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이 라면이 처음 시작된 이야기도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냥 간단히만 말씀드리자면 보험 사업에서 성공한 한 사업가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미군 부대에서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로 끓인 죽,
꿀꿀이죽을 먹는 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보험 사업을 그만두고 이 라면을 도입해야겠다라고 해서 시작된 것이 한국의 라면입니다. 예. 그래서 그 보험 사업 하시던 분이 이제 그만두시고 나서 라면을 만들려고 했는데 너무 어려우셨대요. 그래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에게 좀 많은 부탁을 하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서 결국 기술을 도입해서 1963년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라면이 만들어졌습니다. 아, 노하우를 네, 거기서 맞습니다. 전수를 받아서. 네. 근데 사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라면이 굉장히 별식이어가지고요. 네. 라면 2개 가지고 한 5개 분량으로 국수도 맞습니다. 넣고 불려 먹고 그랬어요. 네. 예전에 너무 귀해서 네, 이제 네. 물도 한참 넣고 푹 맞아요. 끓여서 많이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김치도 넣고 뭐 콩나물도 넣고 전 제발 그냥 라면만 끓여줬으면 좋겠는데 엄마가 그냥 그 양을 이렇게 불려서 끓여줬던 그 기억이 저는 나는 세대거든요. 근데 하나 좀 이야기 드리자면 네. 원래 한국의 라면은요. 일본 라면보다 훨씬 저렴하고 푸짐하게 출시가 됐거든요. 아, 그래요? 그랬는데 한국 사람들이 너무 가난해서 그렇게 저렴하고 푸짐하게 출시했는데도 잘 사질 못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개를 끓여서 예. 국수면도 넣고 푸짐하게 해서 이렇게 즐기고 이렇게 어려웠던 시기에 시작됐던 것이 라면이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우리나라 부족한 먹거리를 좀 해결하기 네. 위해서 그렇게 시작이 됐군요. 라면 자료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까지도 많이 다니셨다고 하는데 기억에 남는 일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코로나 직전에 이제 북한 라면을 구하기 위해서 중국, 북한 국경 지역에 가기도 하고 연변 네. 지역을 샅샅이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거기 어느 편의점 마트에 가도 북한 라면은 전혀 구할 수 없더라고요. 예. 그런데 신기하게도 거기 한국 라면들은 다 판매가 되고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더 신기했던 거는 한국 라면을 모방한 카피 라면들도 예. 현지에서 많이 팔리고 있어서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지금 그 네. 짝퉁이에요. 말하자면 네, 우리나라 맞습니다. 라면이 잘 나가니까 네. 이제 짝퉁이 나온 건데 그 네. 라면들을 지금 갖고 오셨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네. 어머, 이 불닭볶음면을 이거 우리나라 게 아닌데 한글까지도 제목이 네, 그대로 맞습니다. 있어요. 이거 얘네들이 흉내낸 거죠? 네, 중국에서 이런 불볶음면을 카피한 라면들이 수백여 종이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요. 이야, 네, 이거 이 사람도 그냥 갖다 뱉겼네. 그렇습니다. 어머, 이거는 라선, 명선하고 이거 나온 건 뭐예요, 이거는? 요거는 이제 북한 라면인데요. 제가 그 당시에 못 구했던 북한 라면을 최근 북한이 중국으로 한국 라면을 모방해서 수출하고 있어요. 북한이 수출하는 라면이군요. 북한이 네, 중국으로 수출하는 걸 구해서 제가 이야. 여기 가져왔습니다. 세상에 생긴 거는 이제 소고기 머리 그림도 이렇게 있고요. 네. 약간 디자인도 약간 우리나라하고 비스무리하게 하려고 한 것 같아요. 앞에 뭐 450kcal 100g인데 이게 북한은 두음법칙 안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라선이 아마 나선일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라선 영선 합영회사. 네. 거기서 만든 그 네, 회사에서만. 맞습니다. 그 오. 뒷면에 보시면요. 네네. 계란을 넣어서 먹으면 좋다라는 거 대신에 다가를 넣어서 먹으면 좋다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그러네요. 네. 끓는 물 500ml에 국수와 양념감을 넣고 4분 정도 끓이면 됩니다. 구미에 맞게 김치, 다갈, 계란입니다. 다갈, 파 등을 넣으면 맛이 아주 좋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우리 걸 베끼고 네. 저기 북한도 우리 걸 베끼고 하다못해 일본도 요즘 우리나라 베낀다면서요? 네. 원래 그 라면 산업은 일본에서 최초로 시작됐고 일본이 세계 최고였는데요. 네. 최근 한 5년 사이에 한국 라면이 전 세계에서 최고가 되면서 지금 일본 회사들도 한국 라면을 카피해서 또 매운 맛을 카피해서 다양한 라면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일본 라면 업계와 일본 네. 사회들이 다 좀 많이 충격을 얻어서 어느새 라면이 이제 일본의 최고 식품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역전을 했다니 하면서 놀랐다고 합니다. 백두산 정상에서도 우리나라 라면 보고 감격하셨다면서요? 네, 저는 사실 백두산 정상에 가면 북한 라면이 있을 줄 알았어요. 네. 왜냐하면 국경을 맞닿아 있다고 해서. 그렇죠. 근데 가보니까 중국 대표 라면과 한국의 대표 라면 매운 라면이 거기서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북한 라면 지금 네. 보고 있는데 제가 제 손에 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네.
맛이 궁금해요, 진짜. 이게 요 두 가지가 예. 북한 라면입니다. 북한 라면에 지금 비빔국수하고 비빔면 흉내 낸 거예요. 그다음에 즉석국수, 소고기 네. 표고버섯맛 즉석국수 이게 이제 우리 라면 흉내 낸 네. 거예요. 소고기 라면 흉내 낸 건데 이거 진짜 궁금하네요, 맛이. 일단 하나 먼저 소개해드리자면 네. 북한에서는 라면을 라면이라고 안 그러고 즉석국수라고 합니다. 아, 즉석국수, 비빔국수. 네, 그 국수 자체가 이제 라면이라는 걸 말하는 거고요. 제가 실제로 먹어보니까 이제 한국의 라면을 많이 모방한 게 딱 티가 나더라고요. 예. 이 국물 라면은 우리나라 대표 라면, 매운 라면을 이제 카피한 거고. 아, 그 네. 저기에서 나온 매운 네, 그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한자 가장 잘 팔린 거. 매울신 네. 네, 쓰는 라면. 네. 그리고 또 여기 김치 비빔국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지금 세계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불볶음면 그걸 이제 카피한 건데요. 예. 그러네. 여기 지금 무슨 그 캐릭터도 닭그림이 있고 맞습니다. 거기가 입에서 불이 나오고 있다는 걸 보니까 맵다는 표시예요. 그 캐릭터도 따라한 겁니다. 그러네. 이것도 짝퉁이네요. 네, 맞습니다. 아이고, 이 참. 이게 뭐 그냥 웃어줘야 되겠네요. 아직 제가 볼 때는 약간 그래도 수준은 좀 우리보다 조악한 네, 게 느껴지거든요. 맞습니다. 경쟁은 안 될 것 같아요. 먹어봐도 실제로 그 차이가 확 느껴지는데 대표적인 게 면의 품질이 엄청 차이가 나요. 오. 이게 라면 회사들은 예. 핵심 기밀이 스프라고 사람들이 많이 아시는데요. 스프보다도 사실 면에 이 품질 좋은 라면의 면발을 만드는 게 네. 어마어마한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한국 라면이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를 얻는 것은 소스나 스프가 맛있기도 하지만 면의 품질이 거의 최상입니다. 네, 그래서 네. 먹어보면 면이 왜 이렇게 조악하지라는 게 느껴지실 거고 한번 나중에 예. 드셔보시고 싶으면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 진짜 이거 귀한 거 저 주셔도 돼요? 예, 아, 궁금해요. 북한 라면 맛은 어떨지. 예, 제가 하나 먹어보고 아,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라면이라도 우리 국내용하고 수출용이 좀 달라요? 네, 맞습니다. 이제 현지인들의 입맛을 반영해서 현지 전용으로 출시되는 라면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대표적으로는요. 중국에 가면은 바나나 맛을 더한 매운 볶음면이 판매가 되기도 하고요. 아, 또 태국 같은 데 가면 똠양꿍 맛을 더한 매운 국물 라면 같은 게 이제 수출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예. 네,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로 그렇게 현지 맞춤형으로 출시를 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지 요리사들하고 가령 뭐 콜라보를 한다든가 맞습니다. 그런 거 많이 그런 하고 식으로 있습니다. 출시를 또 하는군요. 네. 이 현지화를. 그래서 인기가 좋으면 국내에 네. 역출시 되기도 합니다. 참 제가 이게 보다가 반려동물을 위한 라면도 나와요? 아, 네. 강아지를 위한 라면도 다양하게 출시가 돼서 국내에서 판매되는 것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수출이 돼서 인기를 얻어서 이렇게 절찬리에 판매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개가 라면을 먹는 거. 그래서 제가 한번 먹어봤어요. 참나. 아니 서당 옛날에 그 뭐 네. 분식집게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 이런 말도 있었죠. 우스갯소리로. 네. 드셔보셨어요? 네, 그게 원래 사료용으로 돼 있어서 원래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데 저도 이제 라면 평론가로서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이걸 한번 먹어봐야겠다 해서 먹어보니까 전혀 간도 안 맞고 맛 자체가 너무 밍밍해서 잘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쪽 간하면은 그 개들이 오래 못 산다면서 간한 음식 먹으면. 그래서 이걸 네. 같이 먹다가 강아지를 주니까 강아지는 순식간에 그걸 다 먹고 더 달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아유 사료 먹다가 그거 먹으면 얼마나 꿀맛이겠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사람의 입맛과 이제 개의 입맛은 다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 네. 또 이 반려견 라면 시장도 정말 앞으로 많이 커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때 그 이후로 지금 어마어마한 라면들이 개발이 돼서 판매되고 수출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동안에 이제 수집한 자료들을 총망라해서 내신 책이 라면의 역사인데 네, 그럼 라면의 원조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일본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 어떻게 일본에선 처음 만들게 됐나요? 원래 일본 사람들이 즐겨 먹는 중화 요리가 이제 한국 사람들도 요즘 많이 먹는 라멘이라는 음식인데요. 네네. 라멘이라는 음식을 일본의 한 사업가가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끓여 먹을 수 있게 공산품으로 인스턴트 식품으로 한번 발명해보자라고 연구를 하다가 면을 기름에 튀기니까 방부제 없이 상온에서 오랫동안 보존이 가능하다는 걸 발견했어요. 네. 그래서 발명해낸 게 바로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 일본에 가시면 닭고기만 라면이라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게 최초의 라면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또 볶았으니까 면을 볶았으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네, 1958년도에 처음 만들어졌고 그게 한국에 1963년도에 도입이 된 겁니다. 네.
각 나라별 라면 얘기도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네. 중국 인구도 많으니까 막 최대 라면 시장일 것 네. 같은데 중국 라면은 좀 특징이 어떻습니까? 중국은 정말 437억 개의 라면이 연간 소비되는 어마어마한 시장인데요.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라면은 약간 고기 맛이 진한 우육면 컨셉의 라면이 가장 인기가 좋아요.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 라면에 비해서는 좀 가격이 좀 저렴하고 또 다른 나라하고 좀 차별이 되는 게 한국 라면처럼 좀 양이 푸짐합니다. 아, 양이 많다. 네, 이게 예. 근데 이게 특별한 게 뭐 동남아시아나 일본이나 미국 이런 라면들은요 간식용으로 되게 양이 적어요. 예. 그걸 이제 스낵으로서의 라면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간식 라면이 아니라 한 끼 식사로 즐기는 문화가 발달해 있습니다. 네. 중국은 좀 푸짐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대만은 네. 중국하고 좀 다른가요? 대만도 중국하고 좀 비슷한데요. 네. 똑같이 우육면 컨셉의 라면이 인기가 좋은데 다른 점은 실제 소고기를 레토르트 방식으로 넣어서 엄청 고급스럽게 만들어진 라면이 인기가 좋습니다. 예, 좀 프리미엄이 인기군요.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대만 여행을 가면 그 대표 라면을 늘 사 먹는 게 여행의 필수 코스로 자리 잡아 있습니다. 네. 오늘 인도 라면을 갖고 오셨어요. 네. 지금 좀 이게 포장부터 좀 다르거든요. 네. 길쭉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하나가 아닌가 봐요. 네, 인도 라면들은 한국 라면과 좀 다르게 네. 한 패키지 안에 4인분이 들어있는데 아, 이게 지금 네 덩어리가 들어있군요. 네. 노란색 보니까 카레 같아요. 네, 인도에서는 카레 라면이 가장 인기가 좋고 카레 국물 라면보다도 약간 볶음면 컨셉의 이런 라면들이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먹기 전부터 카레 향이 듬뿍 나는데요. 이제 요거는 봉투에서도 나는 것 같아요. 이제 실제 구입할 당시에는 엄청 향이 셌는데 네. 가져다 보니까 조금 약해졌네요. 베트남 하면 쌀국수인데 네, 베트남 라면은 어떻습니까? 베트남은 동남아 향신료, 약간 똠양꿍 같은 그런 동남아 해물 향신료 향이 좀 들어가 있는데요. 가장 인기 좋은 것은 새우 맛 라면이에요. 그리고 또 한국 라면과 다르게 베트남은 양이 되게 적습니다. 네. 그래서 아침이나 간식, 야식으로 주로 즐기시고요. 예. 이제 좀 한국하고 좀 라면 먹는 문화가 살짝 다릅니다. 예, 베트남 분들이 날씬하잖아요. 조금 드시니까 네, 날씬하구나.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라면을 이제 원래 한국이 제일 많이 먹었었는데요. 베트남이 1인당 연간 81개의 라면을 먹으면서 세계 1인당 그래요? 소비량 1위로 등극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몇 개 정도 우리나라는 먹어요? 2024년도 기준으로 1인당 연간 79개의 라면을 먹고 있습니다. 밀렸네요, 우리가. 네, 원래 2020년까지 아. 압도적인 1위였는데 2021년에 역전을 이제 베트남이 역전을 해서 현재는 한국이 압도적인 2위입니다. 베트남 라면 양이 적다면서요. 네, 양이 적어서 양이 적어서. 사실상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네. 근데 우리 한국 라면이 이렇게 전 세계인들이 다 좋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전 세계에서 라면의 이제 가격과 품질을 정부에서 관리하는 나라가 거의 없는데 네. 한국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한국 라면 회사들은요.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품질 좋은 라면을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경쟁을 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 미국, 중국을 포함 전 세계에서 수출을 해서 물류비를 포함하고 세금을 포함해도 거기서 이제 경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미국, 중국, 일본에서 수입 라면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엄청 인기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사실 이건 이제 라면에 숨겨진 얘기인데 우리나라 최초 라면이 그 삼땡 라면이잖아요. 네, 처음 개발할 때는 지금 맛이 아니었다고요? 아,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일본의 라면을 이제 본따 왔기 때문에 닭고기 맛 베이스의 순한 라면이었어요. 맵지 않은 라면. 네, 네. 그런데 이제 매운맛이 조금씩 도입되기 시작을 합니다. 아, 그게 네. 우리 대통령이 의견을 냈어요? 네, 맞습니다. 그 1960년대 중반쯤에 정부에서 이제 쌀이 부족하니까 밀가루를 먹자는 운동을 하면서 혼분식 장려의 날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는군요. 예. 그때 이제 라면이 주목받았는데 당시 그 삼땡 식품의 사장실에 대통령의 전화가 왔다고 해요. 네. 그래서 혼분식 장려 정책에 기여를 해줘서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애주가인데 그 술을 한잔 하고 나면은 이 라면이 늘 생각이 나더라. 근데 거기에 고춧가루를 넣어 먹으니 너무 해장에 좋더라라는 이야기를 전화로 하게 됩니다. 각하 전화 주셨습니까? 이러네. 잘 먹고 있어요. 고춧가루 좀 넣어보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고춧가루 실제로 예. 넣었는데
훨씬 더 인기가 좋아지고 더 잘 팔렸다고 합니다. 이게 점점 매워지는 게 무슨 경쟁이라도 하는 것처럼 네. 저는 진짜 매운 거는 이제는 못 먹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고춧가루 넣은 건요 매운 정도는 아니었고 네. 살짝 매콤함을 더한 거였는데 예. 우리나라 대표 라면 1986년에 출시된 매운 예. 한자로 된 라면 있죠. 네. 그 라면 이후로 이제 좀 매운맛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고 또 2012년도에는 매운 볶음면 출시가 되면서 정말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범접할 수 없는 매운맛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그걸 챌린지하고 있으니까 네. 그걸 보면 저는 고생을 사서 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근데 라면 평론가에게 제가 여쭤봅니다. 라면은 건강한 음식이 아니다라는 네. 우리의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네. 생각하시는지요? 그런데 이게 제가 라면 평론가로서 맛만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역사도 공부하고 과학도 공부하고 다 하거든요. 네. 1960년대에는 라면을 영양식품으로 네. 특수 영양국수로 정부와 이제 언론에서 소개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보다 지금의 라면이 훨씬 더 영양도 강화됐고 맛도 품질도 좋아졌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은 워낙에 먹을 게 많은 시대고 풍족한 시대다 보니까 라면이 좀 더 건강에 나쁘다고 이런 부분이 주목이 되는데 네. 실제로 라면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균형 잡혀 있고 예. 생각보다 한 끼 식사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가성비 면에서 보면은 가성비 맛 면에서 보면 이것만한 음식이 없을 것 같고 네. 서민한테도 한 끼 진짜 소울푸드라고 하셨는데 이만한 네. 음식이 어디 있을까 맞습니다. 그런 생각 저도 합니다. 예. 앞으로 라면 평론가로서의 포부라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이 라면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큰 역할을 했는지를 사람들한테 쉽게 좀 잘 설명하고 싶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끼 식사를 1,000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음식이라는 게 사실 지금도 쉽지가 않은데 네. 라면은 60년 넘는 시간 동안 한국 사람들이 어려울 때 속을 든든하게 해결해주는 식품으로서 자리 잡았거든요. 저는 그 라면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좀 이제 식품으로서 인정받게 하는데 한 역할을 해보고 싶고 네. 늘 어떤 방송이나 강연이나 어떤 책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재밌는 이야기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도 아주 라면처럼 맛깔나게 하셔서요. 앞으로 바빠지실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 1호, 국내 유일의 라면 평론가 지영준 씨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